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오머니의 원유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2021년 9월 모집인 실전 문제풀이에 대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우리 이제 출제 경향을 한번 좀 살펴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특별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좀 잘 다루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서 좀 일부 출제가 됐던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 예측해서 풀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좀 잘 읽어보시면은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게 보험 설계사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은 보험 회사에 해당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문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그 단골 문제는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우수 인증 설계사라든지 납입 최고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는 소멸 시효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우리 보험 설계사 세제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우리 상품에 관해서는 종신보험이나 또 우리 암보험, 실손의료보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빠짐없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다뤄드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1편입니다. 보험 이론 및 윤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10문제를 먼저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앞부분에서 우리 세계 보험의 역사와 또 우리나라 보험의 역사가 있는데 실은 우리나라 보험의 역사가 더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보험의 역사에 대해서는 좀 근대에 대한 어떤 그 역사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대한 역사의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온 질문은 근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근대의 어떤 그런 질문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우리가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본의 테이코쿠 생명이라고 하는 제국 생명이 우리나라에 처음 대리점을 낸 곳이 그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대부분 일본에서 가까운 지역이니까 서울이 아니고 부산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산이 정답인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우리나라 생명보험 역사에 대해서는 근대보다는 현대에 대해서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부분들은 1960년대, 1970년대, 1990년대 요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1960년대 같은 경우는 단체보험, 1970년대 같은 경우는 개인보험, 1990년대 같은 경우는 보험이 본격적으로 경쟁이 시작됐다. 이런 정도 키워드로만 기억하시면 우리나라 생명보험의 역사에 대해서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커버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번 질문입니다. 우리 2번 질문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보험 계약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 우리 정답을 보시면은 1번 같은 경우에 이제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뭐가 틀렸냐면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이니까 당연히 보험기간이 아닌 보험료 납입 기간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보험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했을 때 책임기간이라고 해서 위험기간 또는 책임기간이라고 해서 보험 전체적으로 보장을 받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하고 보험기간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설명은 뭐냐면 보험기간이 아니라 보험료 기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번 질문 같은 경우는 보험금액은 보험 계약자가 위험 부담의 대가로 보험회사에 지불하는 금액이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죠. 근데 실제적으로 용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보험료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보험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주는 것은 보험금,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돈은 보험료,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계약자가 위험 부담의 대가로 보험회사에 지불하는 금액이니까 보험료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질문입니다. 우리 3번 질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자주 출제되는 그런 질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를 기억하셨다가 답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어떤 뭐 특별하게 어떤 그 논리적인 어떤 그 연결성이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 암기형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 판매 경우 우리가 보험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그 설명문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고 이를 확인하거나 뭐를 이용해서 전화를 이용해서 우리가 청약 내용들을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이 통신 판매 계약 청약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뭐 특별하게 어떤 암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를 이용하는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질문입니다. 4번 질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자주 출제가 되는 질문이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좀 문제를 꼬았긴 했지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자, 보험금을 우리가 고의로, 여러분들 고의로 뭔가 얘기 나오면 고의가 들어가면 일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년 이내에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이거는 보험 약관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왜 2년 이내에 꼭 그래야 되느냐. 1년 이내에 자살을 하게 되면은 너무 뭐 그런 부분들 보험료에 비해서 보험금이 많이 지급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많이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험회사가 2년 동안은 피보험자가 자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질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지문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때로는 맞은 정답으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명인 경우에 1명의 보험 수익자가 고의로 자기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대해서는 그 1명의 보험 수익자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다른 보험 수익자는 불리하지 당연히 그러면은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피보험자를 해치지도 않았는데 그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보험 수익자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지급한다. 그런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문을 계속해서 고쳐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지문으로 나오니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그런 지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암기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5번 질문입니다. 5번 질문은 여러분들 뭐 별표 한 2개 정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9월까지 올해 생명보험 모집인 시험 계속 출제를 분석을 한 결과 납입 최고에 대한 질문은 거의 매달 지문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되는 사항들을 한 2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납입 최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했을 때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해지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한을 유예를 두는 것을 우리가 납입 최고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틀린 지문으로 자주 나오는 거예요. 전자문서로 안내할 경우에는 송신 즉시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 이제 전자문서기 때문에 수신자가 수신 확인이 됐을 때까지는 이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납입 최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답변이 뭐냐면은 납입 최고 기간은 14일 이내로 14일을 부여한다. 이렇게 14일을 부여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도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지가 되는 경우는 끝나는 날에 해지가 된다. 이렇게 많이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끝나는 날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다음 날이 들어간 부분은 옳은 부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틀린 지문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는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이건 같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 납입 최고는 굉장히 시험의 빈도수가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 나와 있는 지문 포함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 질문입니다. 우리 다음에 계약의 부활. 부활도 좀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약한 다음에 부활이 되는 건 아니죠. 청약을 하는 것은 계약이 계속 유지된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된다는 건 해지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해지하고 관련이 있고 해지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건 3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부활은 3년 이내에 절차에 따라서 부활할 수 있고
해지한 날로부터 3년이라고 하는 거 반드시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부활이니까 청약하고는 관계가 없겠구나. 청약은 언제 우리가 항상 얘기가 됩니까? 계약이 성립될 때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하면 성립이 된다. 그때 기억하시면 되고요. 청약일은 그때 이외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활과 관련해서는 해지된 날 3년.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우리 7번 문제도 자주 나오는 겁니다. 9월달 시험 문제는 그래도 비교적 그 시험 문제 좀 충실하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제 효력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나요?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가 주관이 되는 경우는 2년, 보험 계약자가 주관이 돼서, 그러니까 약자가 상대적으로 보험회사보다 약자인 보험계약자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경우에는 3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은 누가 청구해요? 계약자. 해지환급은 누가 청구해요? 계약자. 그러니까 이 두 개는 3년. 보험료는 누가 청구합니까? 보험료 내라고 보험회사가 청구하니까 이 부분은 2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멸시효 시험 자주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험회사 관련된 거는 2년. 보험 계약자 관련된 건 3년 이렇게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우리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언더라이팅 관련해서도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언더라이팅 관련해서는 좀 시험 문제가 요 질문보다는 실은 언더라이팅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신체적 언더라이팅, 환경적 언더라이팅, 도덕적 언더라이팅, 재무적 언더라이팅 이런 문제를 물어보는 정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더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절차에 대해서도 여기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시면 제일 좋으냐면 한번 보험을 계약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보험을 판매하시는 설계사가 오셔서 여러분들한테 뭘 먼저 줍니까? 청약서를 먼저 줍니다. 청약서를 먼저 주면 청약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청약 내용들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적으로 문제가 있다,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를 하라고 하냐면 일단 가서 검진을 받아보시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그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계약을 심사하는 언더라이터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언더라이터에 의해서 계약 적부를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계약이 가능하다, 아니다, 계약이 적합하다, 부적합하다를 마지막으로 확인해주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보험을 계약하는 순서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쉽게 답을 골라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9번 질문입니다. 9번 질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문제상으로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모집 종사자의 부당 모집행위입니다. 부당 모집행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모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내용들을 읽어보면 1번 같은 경우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보험회사로부터 승인된 보험 안내 자료를 영업에 활용하는 경우. 당연히 정상적인 건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틀린 지문으로 만들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험회사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보험 안내 자료를 사용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험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 모집 종사자가 계약자를 대신해서 자필 서명을 하는 거 절대 금지죠. 자필 서명 절대 금지잖아요. 그죠? 가족도 자필 서명을 대신해 주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족이라고 해서 내가 배우자의 가족 자필 서명을 해주는 것도 여러분들 안 됩니다. 그죠? 왜? 가족도 남이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자필 서명은 반드시 우리가 본인이 해야 되는 게 그 자필 서명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자필 서명인데 대신해 준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 이거는 반드시 금지가 되는 행위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보험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자필 서명이 아닌 그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된다. 그런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10번 질문입니다. 보험 사기 방지 활동에 대한 질문인데 우리 이 질문도 좀 내용상으로 보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보험 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이제 학습을 하신 분들은 뭐 아시는 것처럼 연성 사기니 고의 뭐 이제 경성 사기니, 그래서 고의성이 있다면 경성 사기.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어떤 보험금을 가대 청구하는 그런 연성 사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2016년에 시행이 됐다. 이것도 우리 시험 문제에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좀 자주 들어보지 않은 지문이 3번 지문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틀린 것을 고르는 건데요. 2014년에 이미 보험업법에 의해서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의 경우에는 보험사기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적 체계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이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편 10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나오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1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